자,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32과 대한민국 국민 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대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합니다. 국적이란 말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국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한국 사람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태어났어요. 응애 이렇게 태어났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국적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력해서 국적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력해서 얻는 경우를 귀화라고 얘기하고요. 출생할 때부터 국적을 얻는 경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임준 씨죠. 그리고요, 제 친구 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자, 방금 제가요, 이렇게 태어났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저보고 한국 사람이래요. 너는 한국 국적을 가졌어. 와,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왜요?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요,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네,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아들도 한국 사람입니까? 딸도 한국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속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속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 사람 잭은요, 이렇게 태어났더니 넌 미국 사람이야. 넌 미국 국적을 가졌어. 시민권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부모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잭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입니다. 좀 다르죠? 부모랑 상관없이 출생한 장소에 따라서 미국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그 장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속지주의를 따르고요. 한국, 중국, 호주, 자, 이런 데는요, 속인주의, 그러니까 부모의 국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국적,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중요했는데요. 출생지역, 속지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속인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국의 국적만 보도록 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출생이라고 합시다. 출생할 때부터 한국인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부모님이 두 분인데 다 한국인이에요. 자, 두 분 다 한국인일 때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부모 중에 한 분만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국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자, 아이가 응애 이렇게 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누구예요? 부모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또는 부모님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국적이 없습니다. 무국적자라고 얘기했죠. 이런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속지주의,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속지주의를 따라서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한국인이고, 여기는 한국인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는 특별하게 속지주의를 따라서 출생한 지역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경우 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귀화는 보통 귀화고요. 간이귀화는 좀 특별한 귀화고, 특별귀화는 아주 특별한 귀화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귀화는요, 그냥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먼저 5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19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성인이어야 되고요. 품행이 담정하다.
품행이 단정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사전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을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계, 유지, 능력. 생계, 유지, 능력, 즉 경제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요, 귀화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썼냐면 기본 소양,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요, KIIP 5단계 심화과정. 자, 이 KIIP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심화과정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게 종합시험이죠. 귀화용. 자,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준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사람이 되어야죠. 귀화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조건을 갖추면 귀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통 귀화, 일반 귀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이 귀화를 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이 귀화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자, 간이 귀화, 좀 특별한 경우를 좀 보도록 합시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사람이면 귀화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상하죠? 원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사람이면.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 사람이었다 이렇게 과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옛날에 한국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부모님 중에 최소 한 명이 그랬다 라고 하면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부모님이 다 한국인이 아니지만 옛날에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러면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몰라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본인, 자기죠. 자기 자신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특별한 경우죠.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나도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부모님 중에 한 명이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년,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됐겠죠. 입양이 됐어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왜 왔냐면 한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를 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부터 약속해요.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입양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양자 또는 양녀라고 하는데 양자는 남자, 여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자는 양녀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약속을 한 경우에는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5번은요. 혼인입니다. 결혼이죠. 자, 여기 보면 결혼한 다음에 2년이 지나면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고요. 여기는 결혼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왜 2년이냐면 이 2년을 어디에서? 한국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살아요. 주소지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살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나고 한국에서 1년을 살고 역시 주소지가 한국에 있으면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간이 귀화를 신청하는 것도 두 종류로 나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 귀화인데요. 자, 부모님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특별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국적을 신청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럴 때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일을 했어요. 아주 좋은 일을 했죠. 그러면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32과 대한민국 국민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적, 귀화, 국적과 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교재를 같이 읽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2. 대한민국 국민되기. 1.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단지 한국에 살거나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한국적인 외모를 갖고 있거나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국적이다.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국적을 얻는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태어난 장소를 중시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 반면 중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의 부모의 국적을 중시한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한다.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도 어떤 사람이 태어난 장소보다 그 사람의 부모의 국적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쪽 혹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아이는 곧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다만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아이의 부모가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 한국인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귀화라고 한다. 귀화에는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 귀화는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일반 귀화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하고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귀화 신청 당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 유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간이 귀화는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부모 중 최소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쪽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본인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성년일 때 입양되어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 경우에 간이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 귀화도 간이 귀화에 해당한다.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의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 한국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 귀화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 국적 관련된 문제 너무 쉽네요.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된 자격, 내셔널리티의 국적이고요. 자, 본인의 자기죠. 자기의 의지와 되고 싶어요.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노력.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과정을요, 귀화라고 얘기하죠. 귀화는 세 가지가 있죠. 자, OX.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맞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은 속인주의, 한국, 중국, 호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단 아니고요. 한국에서 태어나다. 태어나는 지역이 중요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지주의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속지주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만? 요게 틀렸죠.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으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X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자, 무엇을 통해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 자체가 귀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적과 귀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되는 경우와 귀화를 하는 경우 1, 2, 3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33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33과에서는요. 한국의 법 집행 및 분쟁 해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